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입니다. 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수요일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저녁 만약 가족들과 외식을 하신다면 어떤 음식을 고르실 건가요? 한번 지금 여쭤볼게요. 2인 이상 6시 못 가기 때문에 네. 나갈 수가 없고 집에서 해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기 쉬운 게 사실 고기죠. 뭐 고기 반찬. 그렇죠. 대부분 육식. 상추 사고. 맞아요. 쌈장 이렇게 찍어 먹고. 대부분 육식 또는 고기 이렇게 먹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육식을 또 최상의 음식 트렌드처럼 다루고 있고 또 사회 인프라가 대부분 육식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데도 밀가루 뭐 면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라면 스프에도 고기가 들어가거든요. 고기 분말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회 인프라가 대부분 이런 전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채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육식 대신 채식을 선택하는 인구가 10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10배나? 네. 왜냐하면 고기가 비싸고 예전에는 또 육식을 하기가 힘들었던 뭐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래서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육식에 집착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10년 사이 10배나 채식하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건 좀 놀랍네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사실 소수의 선택이었고 또 그저 취향의 문제로 여겨졌던 채식이 이제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요즘에 채식 시장이 현재는 블루오션처럼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채식을 생명윤리 관점이나 동물복지. 맞아요. 네. 동물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이런 동물복지 측면에서 채식을 선택하거나 또는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예전에 정말 채식하셨던 분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죠. 아니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많이 변화했네요. 동물권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기후 위기하고 어떻게 정말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걸 또 좀 짚어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네, 의외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기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네. 식생활 자체가 기후 변화에 이런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식량을 생산하고 또 가공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쓰이는 화석 연료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식량을 생산을 하다 보면 산림 훼손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진짜 미친다고. 생각해보니 음식하는 과정에 열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가 아무래도 계속 쓰이게 되고 그리고 이송하고 가공하고 뭐 정말 씻어서 버리는 거로 환경 오염시키는 것까지 한다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과정인데 저희가 한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정말 많이 배출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살펴보면 식생활에서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다는 어느 것을 정도입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의 이런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육식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양이 무려 16% 정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16% 그렇게 많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알고 있는 수송 부문, 즉 자동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더 큰 양을 차지한다고 해요. 자동차 어느 정도인데요? 자동차는 이런 수송 부분은 13.5%인데 13.5%. 그에 반해서 축산업은 16.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뭐 소, 돼지 이런 육류에서 나오는 영향은 61%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소를 기르는 과정 뭐 이런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분뇨들 그리고 또 가축 사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이런 온실가스 그런 문제들도 같이 이렇게 있고요. 최대한 포괄적으로 헤아렸을 경우에는 축산업이 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50%까지도 육박한다는 그런 보고 연구도 있습니다. 그냥 축산업 자체만 딱 놓고 보면 16.5%라 볼 수 있지만 관련 영향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해 본다면은
크게 보자면 50%까지라도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꽤 큰 양인데요. 일단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 육식을 하면 채식을 하는 것보다 18배 이상의 농경지를 필요로 합니다. 잠깐만요. 육식을 하면 채식이 아무래도 농경지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밭이 넓게 있어야지 채소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축산물은 다 그 조그만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예. 가축을 기르고 또 가축이 차지하는 양과 그리고 가축이 먹는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경작지의 양도 엄청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배 이상의 농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료 경작지에서 사용되는 화학 비료를 만들어질 때 화학 비료 자체는 만들어질 때도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또 토지에 뿌려지게 되면 아산화질소라는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화학 비료가요? 네. 네. 축산업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온실 기체를 딱 두 가지로 나눠보자라고 하면 아산화질소랑 메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온실 기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온실 기체도 같은 양이라고 해도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파급력 자체가 다른데요. 네. 이게 같은 1g이라고 해도 파급 효과 자체가 다른 그렇겠죠. 거죠. 네.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86배 정도이고요.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256배 더 큰 온실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아까 축산업에서 많이 배출되는 온실기체가 아산화질소라는 거랑 네. 메탄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둘 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86배 아산화질소는 아까 몇 배라고요? 256배. 네. 어마어마하네요. 엄청 많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걸까? 메탄 같은 경우는 네. 소의 분뇨에서 발생이 됩니다. 분뇨. 특히 소의 방귀 이런 것들에서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만화 본 적인데 이게 실제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를 더 많이 키우고 그러면 당연히 소가 방귀를 내뿜잖아요. 근데 이런 방귀로 인해서 메탄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 유럽권에서는 소의 방귀세를 먹이자 육식을 할 때 이 이 메탄이 나오기 때문에 방귀세라는 먹으려면 방귀세를 내라. 네, 세금을 매기자라는 것들도 요즘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방귀세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봤고 네. 이제 고기 먹으려면 세금 내고 먹으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가요? 네, 네. 예. 육식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을 하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만큼 이런 세금을 매기자. 특히 또 방귀세를 매기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또 육고기만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육류의 영향이 한 61% 정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어업이나 또는 이제 뭐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뭐 유제품, 뭐 달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서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더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게 예전에 이제 지구 최대 탄소 흡수원이 바로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탄소 흡수원으로 작동을 하려면 그 안에 바다 안에 많은 생명들이 무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사실 참치나 고래나 상어 이런 것들이 큰 물고기류들이 멸종에 처할 만큼 어업량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예. 또 공장식 축산도 문제가 되는데요. 한 연구를 따르면 공장식 축산처럼 집중시설에서 키우는 것보다 목초지에 방목을 해서 기르는 것처럼 축산 방식만 바꿔도 온실가스 배출을 40%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역시 85% 정도로 적게 소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되게 시설에서 안 키우고 이렇게 좀 방목하듯이 키우면 훨씬 온실가스 배출도 준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또 공장식 축산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또 질병이나 또는 건강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항염, 그러니까 뭐랄까요? 항생제 문제도 그렇죠. 있었죠. 네, 맞아요. 예. 화학약품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야, 채식을 그러니까는 하긴 해야지 이제 이런 온실가스를 좀 줄이기는 줄일 텐데 네. 갑자기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뭐 단백질을 그렇죠. 먹어라. 네. 나이가 들수록 또 단백질을 안 먹으면 또 체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채식주의 그 자체에서도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사실 뭐 채소, 곡물, 과일 그 자체만 섭취를 하는 비건 채식이 있고 비건이라는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비건 채식이 있고 또 이렇게 소, 돼지 등 적색육 덩어리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폴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단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바로 당장 채식주의를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마치 비건처럼 행동하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단계에 맞게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돼지의 적색육을 안 먹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게 또 있나요? 유제품이나 달걀, 해산물 정도까지는 먹는 페스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채식주의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육고기류 또 그리고 이제 육류 축산업에서 이제 발생하는 다양한 이런 음식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제품류도 당연하고 달걀, 뭐 해산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비건 채식 식단을 실천을 하면 뭐 식생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긴 한데 바로 완전한 채식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실천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갑작스레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몸이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서서히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네, 건강도 챙기고 또 채식도 하고 지구도 챙기고 하는 방법인 거죠. 끝으로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인류가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을 한다고 해도 현재 식량 생산이나 뭐 소비 체계를 유지를 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 변화를 막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인류가 소비하는 식량이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음식 소비 행태를 유지를 했을 때 2050년이 도달했을 때에는 음식 생산을 위해서 지구가 2.3개 더 필요하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당장 딱 한 개만으로도 모자라다는 말인 거죠. 이제 또 곧 점심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뭐 먹지 지금 그러고 계실 텐데. 그렇죠. 네. 오늘 점심 뭐 먹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면 채식 한 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식량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의 기후 위기와 연결돼 있다는 인식부터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